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인데 펜션으로 단체로 숙박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0명 모두 의식이 없었는데 이 중 3명은 숨졌고 2명은 중태입니다. 강릉의 중계차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람 기자, 자 이런저런 추측성 소식이 많은데 확인된 사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인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14분쯤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이 펜션에 투숙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나머지 학생 5명은 강릉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생 2명은 헬기를 이용해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 기자,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사고 원인을 좀 추정해보면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발견 당시 학생들은 모두 잠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펜션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일러 배관 분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 인솔자 없이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인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현장 체험학습인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강릉 펜션 사고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확인된 사실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이고요. 10명 모두 1시쯤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확인된 바로는 2개 반에 있는 남학생들 10명이 네. 수능을 마치고 개인별로 체험학습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네. 본인들이 이제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중에 학생 1명이 인터넷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명이 14일 날 택시를 타고 펜션에 오후 4시경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10분경에 주인이 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택시를 안 했으니까 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명은 사망된 상태였고 방하고 거실 여러 곳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다 쓰러져 있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그 불의의 사고가 납니다. 내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어제 입시를 했고 2박 3일이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까지고 네. 펜션 주인은 아마 이제 확인을 하러 점검차 왔다는 게 그렇죠. 이제 경찰의 설명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정리해 보면 펜션 주인이 이렇게 한번 들러보잖아요, 보통. 네. 뭐 학생들 잘 있나, 뭐 물품 같은 건 잘 있나. 이런데 학생들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네. 물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네.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저께 저녁 밤 7시 40분 정도까지만 해도 고기를 구워 먹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인기척들이 존재했다라는 거거든요. 집주인, 그 건물주가 펜션 네. 주인이 새벽 3시까지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네, 진술했다고 그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잠옷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있었고 네. 곳곳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저녁 시간에 대한 시간을 마치고 잠이 든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 보일러에 대한 지금 연통이 분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어디선가 가스가 새서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얼마 전에 강릉에서 한 숙박을 하게 되는 일가족이 비슷한 사건으로 참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최근에 지어진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전체 학생들이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찰이 밝힌 내용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릉 소방서장은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 설명한 것처럼 아무래도 보일러에서 나온 유독가스, 일산화탄소가 방 안에 새에 들어가면서 잠든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 배관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연기가 원래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하고 방으로 네.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연통이 있습니다. 방 안에 어딘가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학생들이 수능을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한 기분으로 술을 네. 마시고 놀다가 학생들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국가수의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은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스안전공사하고 국가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그 사고, 일산화탄소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완공된 비교적 새 건물이고 저희가 그렇죠. 펜션 정보 사이트에서 이 학생들이 머문 201호입니다. 복층으로 된 방의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큰 방이고 방이 3개 있는 방이고요. 사진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침실이 3개 있는 걸로 1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머물렀으니까요. 노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체험학습 그 제도를 이용해서 아마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놀러 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201호만 베란다 쪽에 보일러실이 있다 그러고요. 201호만? 네, 그리고 인덕션 취사 시설도 있었었고. 보이네. 화면에 뭐 네. 취사 시설이 있어 보입니다. 네. 난방은 가스보일러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난방은 가스보일러였다. 네. 네. 그러니까 워낙 깨끗하게 좀 잘 지어놓은 최신식 이 시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보일러에서의 가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는 누구도 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부모의 동의를 받고 펜션에 놀러 왔다라면 펜션 주인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녁에 혹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유심해서 바라보고 이 내용을 현장을 유심히 관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현장을 발견한 게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밤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지금 발견하게 된 시점이 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미 입에 거품을 물고 굉장히 의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사망은 3명으로 보지만 또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그 후유증 등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한다라면은 과연 그 펜션 안에서의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찰, 수사당국이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교육청에서 네. 이제 보호자가 왜 같이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펜션 주인 측에서는 보호자 중에 한 명하고 통화를 해서 네. 실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온 것인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그중 한 학생이 부모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 점검차 자기가 가본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은 펜션의 사고 학생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네, 개별 체험학습 신청. 그러니까 뭐 아직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절차상에 그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학생들이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3명은 숨진 것으로 네. 오전에 4명이라고 했다가 소방당국이 사망자를 다시 3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2명이 지금 위독한 상황이고 네. 나머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어떠하게 이제 병원에서 판정이 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교육부 얘기를 했으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부총리도 지금 현장으로 네. 급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건에 대한 명확한 문제 해결 그리고 7명의 지금 학생들이 최대한 아무 피해가 없도록 이 치료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또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이 사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